H그룹만 쏙 빠져 있었어요, 그죠? H그룹의 딸들은 뭐 경영에 참여를 안 했나 봐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H는 딸이 없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뭐 딸이 경영 참여하고 말게 없어요. 거기. 그랬네. 그리고 이제 가풍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네네. 그런 스타일이고 집안 여성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바깥 활동을 하기보다는 내조에 전념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가풍을 만드신 분이 이제 H그룹의 변중석 여사님, 이제 정주영 회장의 아내 되시는 분. 되시는 분이신데 사실 이 변 여사는요, 정 회장과 같은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실향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살 때 21살이었던 정 회장이 시집을 와서 서울 온 이후 한 번도 친정집에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바깥 활동을 이제 안 하시고 예. 92년에 정주영 회장이 대선 네네. 출마하잖아요. 네네. 그때 인터뷰, 그때 인터뷰 한 번. 근데 현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쵸. 이제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 그래서 기자들도 예. 인터뷰하려면 6시에는 가야 됩니다. 네네. 새벽 6시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회장님한테 얼마 용돈 타서 쓰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200만 원. 오, 200만 원 200. 타서 쓰고 뭐 생활비도도 쓰고 저축도 한다. 야, 1985년에 200만 원이면 생활비로는 진짜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요? 이때 당시에 그 H그룹 그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을 보면은 한 달에 한 73만 원 정도? 사무직 같은 경우는 68만 원 정도. 이게 임원쯤 돼야 한 달에 193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2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라면이 하나에 100원 이러던 시절이니까 지금 200만 원이면 한 15배, 10배 이 정도 튀겨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2천, 3천을 받으셨다. 어우, 생활비 쓰고 남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H 기업을 생각하면 소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회사예요. 그리고 또 저축을 한 통장을 또 며느님들한테 선물로 나눠줬어요. 주셨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에 그 며느리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기강 잡기. 예. 아니 근데 뭐 앞서 제가 새벽에 아침 식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정주영 회장 자체가 이제 엄청난 카리스마로 회사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충솔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변종석 여사가 나서지 않더라도 아들하고 며느리들 기강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혔을 것 같고요. 그런 변 여사가 최고로 잘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순두부였습니다. 순두부. 순두부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죠? 강릉. 강릉이죠, 강릉.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남편을 위해서요. 강릉에서 기러온 바닷물을 가지고 세상. 직접 순두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이런 지극정성이 남편을 내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놀라긴 아직 이럽니다. 무엇보다도요, H가 며느리들에게 꼭 지켜야 할 7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7계명. 언제나 겸손하라. 예. 전부 그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이것도 뭐 누구나 그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좋죠. 해야죠. 네.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그럼 개그맨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일단 3번 때문에. 반드시 땡땡은 시장에서 볼 것이다. 뭐지? 시장? 시장에서 볼 것. 반드시 회. 싱싱하니까. 정답은 채소입니다. 채소요. 채소가 시장에서 사는 게 신선하다니까 이제. 야.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으라 이거예요. 저게 7계명이에요. 남녀 불문 제사 날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하라. 이야. 와, 제삿날이 한 번도 아닐 건데. 종교가 다르게 되면은 제사를 안 지내는 수도 있잖아요. 종교를 다르게 가질 수가 없죠. 요즘 제사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건 뭐 워낙 저 오래된 가풍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1세대는 그룹이 있잖아요. 2세대, 3세대 하면은 계열이 분리돼가지고 각자 이렇게 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 결속력을 예전에 우리 H, 우리 S 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선대 회장이나 창업자의 제사나 이런 날 다 모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죠? H나 S로서의 이 정체성이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모이자 뭐 이건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친정의 땡땡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친정 어머님의 생일은 생신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냥 그건 것 같은데. 부모님의 생신. 부모님의 재산은 꼭 시가총액. 아, 나왔네요. 나랑 똑같네. 친정 조부모님의 이름은 조부모님. 이야. 아 저거는 어떻게 우리 한선 씨 쭉 보니까 네. 일단 1번 힘드실 것 같은데. 정정하게 힘들어요. 1번 힘들지 않나요? 저게 1번 힘들어. 3번 일단 3번에서도 걸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3번에서 저 약간 직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네. 7개명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 금지. 뭐 이런 거는 네. 기본적인 예의니까. 남편 출근할 때 현관 밖 배웅하기. 현관문 오케이, 밖? 여기까지. 네, 밖. 아, 현관문 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 절대 금지. 이혼 금지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H그룹은 없는 것 같아요. H그룹은 없어서. H그룹은 H그룹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아 근데 저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어차피 퇴출인데. 그냥 말도.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재벌이잖아요, 현대가. 그리고 80년대는 아마 삼성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시점이. 그런데 이제 변중성 여사가 자기 방이 2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평소에 내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던 물건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건이요? 예, 물건. 물건으로. 백인가요? 백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옛날 분이시니까 뭐 반지꼬리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비슷해요. 반지꼬리 비슷해요? 네, 반지꼬리랑 비슷한 거. 낡은 재봉틀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맞네. 예. 저분들. 명절 때 며느리하고 손자들 옷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거 이게 이제 거의 본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이거 약간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앞서 2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결코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일구긴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면 정치, 사업이면 사업. 그런데 부인은 집에 앉아가지고 2평짜리 방에서 재봉틀을 어디서 들고 사실상 감금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 시대는 어머님들이 돈이 조금 있으면 재봉틀, 없으면 바느질.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박술련. 아유. 저분이 만났군요. 한복의 삶을 47년째 살고 있는 한복인 박술녀입니다. 그때 이리자 스승님 댁에 제가 배우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제 비단을 가지러 1층을 갔는데, 가게를 갔는데, 이제 재벌 회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벌 회장님은 상당히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서 앉았을 줄 알았는데 회색 몸빼 바지에 베이지색이 이렇게 위쪽으로 길쭉한 저고리를 입으시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죠. 그때는 아마 8시 반, 9시도 채 안 될 때 문 열자마자 오셔서 앉아 계셨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다 그렇게 아침 일찍 오시는 걸 뵀죠. 그래서 저분이 정말 삶도 저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는구나. 저거는 좀 현대가의 부인인데 가서 일바지 입고 가가지고 그 농사 지을 때 그 펄럭펄럭한 그 일바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밥하려면 준비하려면.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변 여사가 평소 일바지 차림이라 네네. 집에 복조리 값을 받으러 왔던 한 상인이 일하는 분인 줄 알고 사모님을 따로 찾은 거죠. 되게 네.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집안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부인 네네. 되시는 분을 늘 통바지 차림에 무뚝뚝하지만 60년을 한결같이 평생 변함없는 점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신 건데 이제 본인이 어떤 추구한 삶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아내를 존경한다. 그건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두 평짜리 예, 방에서. 예. 아내 존경합니까? 예, 그리고 내조의 여왕으로도 알려졌지만 직원들도 굉장히 잘 챙기셨다고 하거든요. 직원들 위해서 이 변 여사가 공장까지 운영을 했어요. 무슨 공장 운영했을 것 같아요? 왠지 재봉틀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일복을 또 편하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 아니었을까요? 일바지 만들어줘. 열심히 일해라 이거였죠. 아 H가 유니폼 만드는 그런 공장인가요? 아닙니다. 매주 공장입니다. 매주? 네, 매주 공장.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신설동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을 할 때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불쌍해서 저녁에 가면 밥도 실제로 뭐 챙겨주시고 그리고 매주 공장에서 나온 매주들 이런 것들 임직원들한테 네. 사실상 한밭집을 운영하신 거네요. 그건 그냥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돈을 안 받았겠죠? 아 돈을 안 받고 뭐 어떤 설이나 이럴 때 매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변준석 여사는 어느 며느리 어느 그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없이 잔소리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왕 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너무나 엄격하니까 이 정몽우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을 정주영 회장이 혹시나 잘못될 애들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예 청운동으로 와라 해서 청운동 정주영 회장 앞집에 살도록 해서 매일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네네. 정몽호 회장의 부인인 앞서 얘기했던 이행자 여사가 홀로 아들 셋을 키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며느리를 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 중에서도 셀럽으로 말하면 가장 유명한. 노현정 아나운서. 예,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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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으로 떴어요. 예, 이걸로 떴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K본부에서 아나운서였던 노현정 씨인데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결혼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왜 그랬냐 봤더니 정주영 회장의 네 번째 아들인 정몽우 씨의 막내 아들 장재선 씨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두 사람이 연애한 지 8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다고 화제가 됐죠. 83일. 83일. 한 3달이 좀 안 된 건데, 뭐 뒷얘기들 들어보면 이 정대선 씨가 TV 보다가 정답입니다 용어를 보고 노현정 씨를 보고 콕 찍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야. 뭐 초고속으로 결혼한 이유는 그냥 정대선 씨가 미국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만난 지 83일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때 남편에게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해요. 뭐 요리하는 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얌전하게 운전하는 법. 얌전하게 운전하는 이게 뭐야? 운전하게 운전하는 법. 이게 신부 수업이야. 얌전하게 운전하는 법은. 그냥 30km만 가. 그냥 30km. 그러니까 노현정 아나운서 하면 H그룹 제사 때 곱게 한복을 입고 그죠? 네네. 시간을 찾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결혼 후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외부 활동은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네네. H그룹과 관련된 행사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항상 참석해서 재벌 며느리다운 내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한복이 좀 비슷비슷한 한복 같아요. 뭔가
되게 수수한 컬러로 입으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문양도 없고. 보시다시피 H그룹 사람들은 이제 해마다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변중성 여사의 기일이 되면요. 정 회장이 생전 살았던 초운동 자택에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날을 알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사진들을 다 찍는 겁니다. 네. 남자들은 이제 당연히 검은 정장을 입게 되고요. 여성들은 옥색 한복 차림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대표되는 대기업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한복을 입고 이제 모인다라는 건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중국 쪽에서도 한복이 한포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면서 한복을 자기네들의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참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H그룹에도 사업하는 며느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정은 회장이 정주영 창업주의 며느리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현정은 회장, 이 돌아가신 정몽원 전 회장이 네네. 2003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정몽원 회장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정은 회장이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경영에 뛰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죠. 현정원 회장 프로필을 보면 결혼을 22살 때 하셨어요. 지금 네, 정몽원 회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의 인연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현 회장의 아버지가 1972년에 울산에 조선소 만들 때 홍콩의 선주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때 데리고 왔을 때 이 현정원 회장의 아버지가 이분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맨 땅에다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짓겠으니까 우리한테 돈 좀 주고 투자 좀 하시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이 맨 땅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니네 뭐 지을 줄 알아? 어떻게 설득을 했냐? 이 사업가적인 눈을 보셔라. 이런 맨 땅에다가 조선소 딱 지어가지고 배 만드는 이런 모습, 이 사업가의 안목이 정말 뛰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선주들 설득은 이 현정원 회장의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딱 보고는 네. 이 집의 딸을 이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작 정몽원 회장은 군복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배우자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1976년에 정몽원 씨와 결혼을 하신 건데 자녀 셋을 낳고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평범한 주부로 사시다가 정몽원 회장이 돌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현정은 회장이 이걸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 후로 경영권을 놓고 H그룹 가족들 간에 갈등이 많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크게 이제 두 번의 공격이죠. 현정원 회장 입장에서는 두 번의 공격인데 첫 번째는 희숙부의 난이라고요. K그룹의 장상영 회장이랑 이제 갈등이 먼저. H그룹은 정씨 집안 건데 이러면 이제 현씨 집안게 되는 거 아니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그건 정리를 한번 싹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현정원 회장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면 다음 경영권 공격은 또 누가 한 건가요? 도대체? 시동생들이 이제 아이고. 시동생의 난. A 재단. 네. 그 정몽준 이사장.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정몽준 이사장과도 분쟁이 생겼다가 우호 지분을 빨리 좀 확보를 해가지고 현정원 회장이 요거는 경영권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H그룹에 있어서는 현땡 건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치. 왜냐하면 사실 시작이 건설이었기 때문에 건설을 누가 갖느냐가 사실 누가 이걸 지금 적자로서 입고 있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거를 정몽구 H차 회장에게 사실상 뺏기면서 그룹 규모가 확실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은 꿋꿋하게는 가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이 그렇게까지 좋은 형편은 아니다.